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미스터 마켓. 감사합니다. 정프로보다는 훨씬 성의 있게 소개해 주셔서. 자,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머니무브 예금에서 위험 자산으로 급등주의 비트코인도 부활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최근에 저런 움직임이 좀 있죠. 머니무브라는 게 뭡니까? 이 사실은 은행에서 사실 자본시장으로, 자본시장에서 은행으로, 이걸 영머니무브라고도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사실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급속도로 이른바 영머니무브가 있었죠. 예. 주식은.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밀었던 그 얘기 있잖아요. 헤어질 결심하신 분들이 많네. 주식 시장에서 헤어져서 고금리 쪽으로 급속도로 가셨거든요. 예금 금리가 시중은행 기준으로 5%씩 줬어요. 저축은행 어떤 데는 8% 줬잖아요. 예금자 보호한다라는 기준으로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우리 권 기자도 한번 몇 번 말씀했지만 절대 부도 안 난다라고 믿어야 되는 한전채 6%였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채권 쪽에 굉장히 많은 쏠림이 있어.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아닌, 물론 한전채가 뭐 안전 자산이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픽스드 인컴 자산, 그리고 디폴트가 나지 않으면 확정 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익이 나는 그런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 은행권 상품이거든요. 예. 그죠? 뭐 일부 채권이 있긴 있어도. 그래서 영머니무브가 굉장히 그 의미 있게 진행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다시 자본시장으로, 그것도 자본시장 중에서도 비교적 고위험 자산 쪽으로 많이 쏠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자면 빚을 내서 그런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 신용융자 잔고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가 늘면서 예탁금도 같이 느는 거는 뭐 그걸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저게 이제 그 까만색 선, 짙은 회색 선이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에요. 예. 코스피 시장의 신용융자 잔고는 거의 그 자리입니다. 2013년 1월 2일 날 8조 7천억인데 지금 9조 4천억이니까 불과 뭐 한 7천억 정도인 건데 코스닥 시장은 7조 7천억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1월 초에도 조금 줄다가 예. 급속도로 늘죠. 얼마까지 느냐? 10조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퉁치면 어느 정도 되냐? 기간 중에 한 3조 가량 늘었는데 대부분 다 코스닥에서 그러네요. 늘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일종의 포모 증상, 포모 현상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 주식 투자를 오래 한 입장에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급하구나. 그래서 이번에 딱 들어가서 딱 뭐 그러니까 급하게 뭘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이거든요. 예. 그래 장기간엔 왜냐하면 그건 이해가 어느 정도 돼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또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되고 우리 환율을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기업들 실적은 안 좋아질 것 같고 사실 그럴 때는 주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주식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좋아진 게 뭐냐면 금리가 그만큼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시중은행들의 예금 금리 한번 볼까요? 저 보시면 대체로 3.5% 어간입니다. 예. 근데 저게 5%대였거든요. 와, 근데 기준금리는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예금금리는 5% 갔다가 3.5로 내려와 있네요. 국채금리가 아니라 실세금리라고 하는 예. 우리나라의 기준이 되는 금리.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말고 모든 채권 운용자들 그리고 은행의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국채 3년물이잖아요. 그거 지금 3.1%입니다. 거의 이제 4점 몇 퍼센트 뭐 이렇게까지 갔던 게 3.1. 잘하면 3% 깨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도 금리를 낮춰야 되고 또 사실 뭐 당국에서 또 너무 수신 금리 경쟁하지 말아달라고 뭐라고 해야 돼? 부탁이에요. 뭐 하여튼 뭘 했잖아요. 눈치를 좀 줬죠. 그런 부분도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내 돈을 3%로 묶어둘까?
근데 사실은 1년 전,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3%대 중반이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 그렇죠. 예. 그죠? 그런데 이쪽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4%대란 말이죠. 4, 5%대. 그러니까 야 이거는 역마진인데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내 돈 3.5%에 묶는 거는 야 이거 좀 그렇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크게 보이다 보니까 아 지금이라도 뭔가 아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강한 이제 충동 같은 걸 느끼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경제 현상을 보면 경제 예측치를 보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빨리 먹고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예. 이른바 볼라틸리티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고 이번에 딱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건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죠. 예,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다 한다라는 건 거기에 그 안에서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뭐 이 순서의 이름이 미스터 마켓입니다만 미스터 마켓이 참 눈을 부릅뜨고 있죠. 그래요. 그런 것들 항상 제동이 걸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시중 자금은 위험 자산 쪽 비트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단기간에 오르잖아요. 보면 예, 예.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은 현상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러면서 시중에 부동자금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제 예금에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묶어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주식을 혹은 지금 뭐 코인을 부동산을 사재니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증권회사에 예탁금이라든지 혹은 요즘은 CMA라든지 뭐 RP라든지 이런 거 많이들 활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3%대 이자를 줘요. 예. 하루만 맡기셔도. 근데 그런 자금들이 굉장히 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어요. 주식 투자는 마지막에 회수해서 나의 자산으로 확정할 때 그게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익이 났다가 또 크게 손실을 봤다가 수익이 났다가 손실을 봤다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더라도 마지막에 내가 주식을 정리하고 다른 자산으로 이전시키면서 뭔가 확정할 때까지는 사실 평가 이익 상태이고 또 평가손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이버머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페이스북을 가끔 들여다봅니다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거나 그런 건 요즘 잘 안 하고 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인증이 많은 거. 수익률 인증도 많고 떠난다는 사람도 많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이렇게 SNS가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 추세를 반영한 일이기도 한데 본인의 투자 수익의 인증 예. 혹은 공개 그런 것들이 본인의 투자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충동을 받는 분들 역시도 내가 다른 사람의 투자 수익에 그렇게 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우리 그 정채진 프로가 지난 주말에 일요일이었죠. 예. 저기 200분의 이제 그 우리 청중들을 모셔놓고 3시간 반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 진행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본인이 얘기하고 싶어도 예. 얘기하기가 참 그런 게 본인이 얘기한 다음에 일종의 책임감 예. 그런 것 때문에 그 주식을 대하는 게 좀 달라지더라. 그래서 종목도 얘기를 안 하고 또 포지션에 대해서도 가급적 얘기하는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하고 또 크게 하시는 분인데 대중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느껴야 될 책임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그게 100% 잘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퀘션 마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신중하게 본인의 어떤 투자에 대해서 오픈하는데 글쎄요. 최근 들어서 이 좋은 성적을 공유해서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오픈하는 거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많은 본인의 주식 투자에 대한 오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포머를 일으키고 더 주식시장을 단기화하는데 그런 쪽으로 영향을 준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조금 호흡을 긴 안목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본인의 어떤 투자 패턴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주식 투자는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이 결정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건데 예. 어느 방송이라든지 어느 채널이라든지 혹은 누구에게 딱 의존해서 하는 그 투자가 단기간에는 성공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본인의 것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주식을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과연 이 금리대에서 주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3.5%대 예금을 하는 거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금요일에 묵직한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박병창 이사님 만나러 출발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두뇌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